이로부터 한국인들은 수복강령이라고 해서 오래오래 복되고 건강하며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복된 삶을 꿈꾸어 왔다. 민화는 한국인의 그런 꿈과 사랑, 희망을 담은 그림이다. 민화를 그린 이들은 대부분이 정식 교육 과정을 거쳐 화가로 성장한 전문 화가라기보다는 그림에 타고난 재주는 가졌으나 그 타고난 재주를 펼쳐 보일 기회를 갖지 못한 무명 화가들로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주고 숙식을 제공받곤 했다. 민화는 감상을 위해 그린 작품이 아니라 실용의 그림이라 일컫는 생활화다. 감상과 같이 거창한 의미라든가 노골화된 자기 주장을 드러낸 그림을 원하지 않았고, 그것이 놓인 장소와 보는 사람이 다 같이 저항감 없이 감싸여 들어갈 수 있는 개방적인 그림을 만든다는 일이 중요했다. 그래서 극히 평범하면서도 자유로운 구도, 허세나 가식이 없는 자연스러운 필치를 터득하게 됐고, 그들 나름의 독자적인 화법을 깨우치게 됐던 것이다. 이와 같이 생활화인 민화는 일반 서민층을 중심으로 널리 번져나갔다. 그런 가운데 지극히 한국적이며 토속적인 미를 형상화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음력 정월 초하루, 이날 설 명절에는 세시 풍속에 따라 갖가지 행사가 펼쳐지곤 했다. 세시기에 따르면 설에는 세화라고 하는 그림과 초복 벽사를 뜻하는 그림을 그려 복을 부르고 사악한 귀신을 내쫓는 민간의 의지를 나타냈다. 대문에는 호랑이 그림을 그려 붙이고 곡간문에는 개 그림을, 부엌에는 해태 그림을 붙였다. 민화 가운데 가장 독특한 유형을 이룬 것이 까치호랑이 그림이다. 이 그림의 호랑이들은 몸집은 고양이 같고 얼굴은 우스꽝스러우며 익살이 넘치는 풍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등 의인화한 호랑이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호랑이는 곧잘 청룡과 함께 등장한다. 이는 우청룡 좌백호, 남주작 북현무, 즉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작, 북쪽은 현무가 동서남북 네 방위를 맡아 지킨다는 사신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민화에 그려놓은 용은 크게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아준다는 벽사의 청룡과 비를 내리게 하는 운용이 대부분이다. 설날 아침, 목숨 숫자 복복자를 그려넣은 수복도 병풍을 둘러놓고 그 앞에서 자녀들이 어른께 세배를 드린다. 이 소박하고 꾸밈없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인간미 넘치는 품성을 엿보게 한다. 이렇게 둘러쳐 놓은 병풍은 늙지 않고 오래도록 살고자 하는 불로장생의 인간 공통적 꿈을 나타낸 수복도다. 수복도 중에는 흔히 10가지 수명장수하는 대상을 그려놓은 십장생도가 대표적이다. 그 10가지는 해와 구름, 바위, 물, 학, 사슴, 거북,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등을 말한다. 일월도는 임금이 앉는 용상의 뒤편을 장식한 그림이다. 해와 달, 산과 소나무, 물은 우주 만물의 영구한 표상으로서 왕실의 무한한 번창을 뜻한다. 민화에는 상상의 동물이 많이 나온다. 이 그림의 천도와 같이 나오는 기린은 상상의 동물이다.
기린이 나타나면 어진 성왕이 왕도를 펴나간다고 하는 좋은 조짐을 말해준다. 겨울이 가고 봄이 무르익는 음력 4월 조파일 석가탄신일도 비록 지금은 한 특정 종교의 축제일이지만 예전에는 한민족이 천수백 년 이어온 명절이었다. 거대한 궤불을 올려놓고 신도들이 불공을 드린다. 지금껏 남아있는 궤불 중에는 50척이나 되는 엄청난 것도 있다. 4월 초파일에는 이 밖에도 탱화를 시주하는 풍습이 있다. 이런 풍습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탱화 유산을 이어받게 된 것이리라. 음력 5월 초닷새는 단오절, 끈에 띄는 여인들의 세시풍습을 담은 민화가 많다. 단오절에는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거나 벽개수 맑은 물에 미역을 감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복을 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인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정신을 맑게 하는 첫걸음이다. 한국인의 정서는 복을 빌기 전에 목욕 재개하는 풍습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화조 병풍 앞에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마음속으로 소망을 비는 여인네들. 그 화조 병풍에는 버들강아지와 복사꽃, 연꽃, 풀벌레, 해오라기 등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민화에는 꽃과 나무, 풀, 새, 짐승들을 한데 모아 그려놓은 화조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종류도 많고 형태 또한 각양각색인 화조도. 대개 아름다운 꽃나무 사이로 쌍쌍이 짝을 지은 새들이 묘사되어 있어서 인간 사이의 즐거움과 부부간의 금수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단오 명절의 그림으로 금강산 12,000봉을 그린 금강산도. 금강산은 빼어난 장관으로 불교, 도교, 무교 신앙에서 영산으로 여겨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직업적인 화원들도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다. 이 작품은 필법이나 구도가 극도로 자유분방한 속필로 그리면서 엉뚱한 허구와 우화적인 변형으로 표현하므로 특별한 묘미를 자아낸다. 이 금강산도는 과장되게 그린 민화다. 구도와 필법의 정통성을 고집하지 않고 대상을 자유롭게 형상화하면서도 특히 사슴뿔 같은 산봉우리를 빠른 속도로 그려내고 있다. 민화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산수화다. 있는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그렸다기보다는 풍경이 지닌 상징성에 중점을 두고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표현해 놓았다. 산수화는 소박한 서민들의 꿈이 곁들여 있는 구름과 나무, 정자와 어부, 물고기 등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토대로 해서 그야말로 자유롭고 힘있게 그린 작품이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의 문인 취향에서 비롯한 책거리 그림, 사내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권장하고 글을 못 배우면 천대받았던 당시의 사회상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방도는 종이와 먹과 붓과 벼루, 이 같은 문방사우 외에 선비의 일상용품들을 그려놓은 것이다. 이 책거리 그림은 좌우 내폭이 대칭구도로 묘사되었으며
정확한 원근법, 음영법과 어두운 색채가 엄격하고 고색창연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다. 문자도는 충효 혹은 삼강오륜의 교훈적인 의미를 지닌 글자를 회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병풍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선비의 덕목 지침이기도 했던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 이렇게 8글자를 여러 가지로 변형시킨 이런 그림은 유교적 윤리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부모의 효도하고 나라의 충성을 다하며 친구 간의 신의를 잊지 않고 예의 바르며 의를 지키고 청렴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옛 한국인들은 사람의 눈에 띄는 대상을 사실적으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비치는 영상을 그리고 꿈을 담고 환상을 그렸던 것이다. 옛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자연을 사랑했고 자연과 더불어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그림을 그렸다. 이렇듯 자연을 사랑한 나머지 자연을 숭배하기까지 했다. 산과 물을 그리면서 산신과 용신을 그리고 인신을 그렸다. 특히 산신상은 호랑이와 함께 그리는 경우가 많다. 나라를 일으켜 세운 국조와 제왕을 그린 신상도는 민족신에 대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집에 장식된 것이 많고 절과 사당, 무당 등의 벽에 그려놓는 경우도 있다. 충신 열렬을 그리는가 하면 미역 갚는 사내 아이도 그렸다. 수복, 강령, 부귀, 단함으로 요약되는 길상을 소재로 해서 삶과 어를 조화시킨 민화는 우리 조상들이 평범하게 생활화했던 그림이다. 조선시대는 학문과 예술을 숭상한 유교 사회였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옛 한국인의 생활 양식과 방해 구조가 곧 그림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대문에는 호랑이 그림, 부엌에는 해태 그림, 사랑방에는 책거리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장식한 민화는 참으로 한국인의 단순하고 소박하며 솔직한 삶의 표현이었다.